지금은 캔들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. 깨졌기 때문에. 그리고 종목도 의미가 없습니다.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예측의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, 예측이라 그러면 과거 사례라든지 아니면 기술적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수급 분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이 객관적 지표로 볼 수 있는 시그널이 있는데,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시장에서 하락과 상승에 있어가지고 나오는 여러 가지의 이 시그널에 있어가지고는 사실상 다 이제 다 넘어섰습니다. 우리가 예측의 범위가 아니라 이제는 국내 시장에 조금 이제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죠.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. 이런 사례가 언제 있었냐라고 보게 되면 사실상 바이오 때 말고는 없어요. 바이오도 2015년도에 한미약품을 필두로 해서 사실 시장에 상당하게 이제 우상향이 크게 났었죠. 전 바이오가 급등이 나는 시기도 있었고요. 자, 그걸 통해 가지고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굴레 안에서 있다 보니까 계속 투매를 부르게 되고, 박스권에서 더 이상 예탁금이 늘어지는 않지 않고, 자, 이 대부분이 좀 오랫동안에 이 박스권을 흐르는 게를 좀 보게 됐는데, 지금 바이오 때하고 또 성격이 좀 틀리긴 틀립니다. 바이오 때는 말 그대로 수주 모멘텀, 이 에로라고 볼 수 있죠. 에로와 성장성이 있었던 반면에, 이번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 플러스 영업이익에 기반으로 해서 이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끔 올라줬던 것도 사실입니다.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만큼 이 2차 전지의 테마가 이렇게 전 국민 어째 보면 시대적으로 원했던 트렌드가 부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라고도 평을 할 수 있습니다. 성장과 그 성장에 있어가지고 실적이 뒷받침되고 많이 접하고 우리 생활 필수라고 볼 수 있는 집과 자동차, 그래서 자동차인데, 이게 이 정도까지 이제 하반기 시장에 하나의 짐이 될지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.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만이 들고 있는 고질적인 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. 고질적인 문제 중에서는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테마에 있어가지고 과도한 레버리지 활용이 있습니다.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. 다시 말해 신용과 미수의 묻지마 투자가 첫 번째 원인이고, 두 번째는 기업 분석뿐만 아니라 밸류 분석, 여러 가지의 이 객관적 분석이 아니라 누군가가 묻지마 투자가 또 한몫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. 자, 세 번째는 국내 시장이 항상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 고질적인 우리 대한민국만의 트레이딩 시기, 다시 말해서 1월장부터 대부분이 6월장까지 움직이고, 상반기 움직이고 하반기 들었을 때부터 행보에, 하반기 시장은 언제든지 세련봉이 나오는 이 10년의 공통 평균 이 시장의 이 학습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악재는, 오늘 이 떨어진 이 악재에 관련돼서 시장에서 나오는 어떤 영향이 있었냐라고 보게 되면, 이 이론적으로 어차피 이제 시장이 다 오픈된 내용을 보게 되면 국채 금리 다시 이슈로 불거졌습니다. 금리 자체가 많이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은 5%대 다시 접근하면서 부담을 주고, 특히 이제 고금리 후유증으로 연이은 경기 경고에 나서고 있는 금융사 CEO들의 발언 여파가 오히려 더 투심을 주게 만듭니다. 그리고 특히나 국제금리는 매주 목요일 미국 장기물 국채 발행 일정과 맞물려서 금리 변동성에 부담이 되는 보니까 심리적으로 또 오늘 저녁이면 국채금리가, 신용물이 다시 한 번 더 5%대 터치를 하지 않냐. 그러면 빅테크 쪽으로 또 자극이 올 수 있다. 이런 게 첫 번째고, 두 번째는 우리가 믿었던 빅테크, 다시 말해서 지금 미국의 3분기의 대부분이 예전에 이제 작년부터 컨센을 낮춰놨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, 전분기 대비 대부분이
어느 정도 실적만 나오게 돼도 부합, 다시 말해서 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그런 관점이 아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제 빅테크까지도 이 밀리지 말아야 되는 종목까지도 다 밀렸던 거죠. 테슬라, 엔비디아 이어가지고 알파벳 급락까지 나오면서 애플은 최근 9거래일 중에서 7거래일 하락을 했고 가장 안전하다는 투자처로 생각했었던 빅테크까지는 밀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밀렸는데 오늘 아침에 엎친 데 덧친다고 하이닉스까지도 컨센을 하회를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개파락의 양봉이 아니라 추가적인 외국인의 매도 물량까지도 겹치다 보니까 사실상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밀렸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이 지금 IB 쪽에서 나오는 예상했었던 컨센이 의심이 간다는 거죠. 앞으로 나올 것까지도.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밀린 형국이라 볼 수 있고 지금 현재도 나스닥 선물은 지금 현재도 마이너스 1%대입니다. 오늘 미국 증시는 큰 이슈가 없는 한 하락 출발합니다. 하락 출발 후에 밑에를 꼬리를 어떻게 달지 아니면 더 밀릴지라는 조금의 우려감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까지도 조금 더 과도한 하락이 더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세 번째는 연이어 이제 대응줄의 약세를 좀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입니다. 다시 말해서 2차 전지 급락 이후에 회복이 안 되는 가운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후 이 약세 그게 이제 외국인의 수급의 문제죠. 웬만해서는 개파락이면 말 그대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인의 수급 없이 기관의 수급만 저가 물량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 그래도 마이너스 3%까지 2.2까지도 끌어올리다가 지금 마이너스 5.56입니다. 시가총액 87조짜리가 하루에 5, 6% 떨어지면 그게 무슨 날입니까? 예. 웬만한 시가총액이 기본 1조, 2조짜리 종목들은 거의 하한가 수준으로 빠진 거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. 자, 다시 말해서 하이닉스마저 이런 이 실적을 내다 보니까 너마저? 너까지? 라는 좀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하락률이 키웠습니다. 힘내시고요. 힘내시고 내일 8시 30분에도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또 오늘 또 아침에 힘차게 시장을 출발하는 그런 트레이딩 스핀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! 자, 우리는 대안이 있다.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트레이딩 스핀과 정 라인이 있다. 감사합니다.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